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모죽질환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86쪽을 펴주세요. 교과서 186쪽이요. 자, 모죽질환가는 향가입니다. 그래서 향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가는 향찰로 표기된 정형시가의 총칭을 이르는 말입니다. 향찰이란 한문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한자는 한자인데 한자를 그냥 그대로 갖다 쓴 것이 아니라 어떤 글자는 소리를 빌려 쓰고 어떤 글자는 뜻을 빌려 쓰고 이렇게 우리말에 맞게끔 변형시켜서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향가의 표기수단이 뭐냐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한자나 한문이라고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향찰이라고 대답하셔야 정확한 대답이 됩니다. 그래서 향찰로 표기된 정형시가, 정형시가는 일정한 틀이 정해져 있는 노래를 모두 가리키는 명칭이다 이런 얘기죠. 신라시대에 향가가 많이 지어졌겠죠. 하지만 오늘날 전하는 작품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늘날 전하는 작품들의 작가는 대부분 승려나 화랑이 많습니다. 승려나 화랑은 신라시대의 지배계층이었죠. 자, 그 다음에 향가 형식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향가 형식에는 4구체, 8구체, 10구체가 있는데 4구체는 4줄로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시로는 헌화가, 서동요 이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시로 든 노래들은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향가들을 예시로 들었어요. 자, 4구체 헌화가, 헌화가 무슨 뜻이죠? 꽃을 바친다는 뜻이죠. 그래서 꽃을 바치면서 부르는 노래. 그 다음에 서동요. 얘기 들어본 사람도 있겠지만 선화공주와 서동의 이야기. 예,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4구체 향가고요. 그 다음에 8줄로 된 8구체 향가. 우리가 좀 이따가 해석할 모죽질환가, 처용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모는 그리다, 그리워하다 이런 뜻이에요. 죽지랑을 그리워하는 노래인데 죽지랑이라는 화랑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죽지랑을 그리워하는 노래 뭐 이렇게 해도 되지만 죽지랑을 추모하는 노래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 다음에 처용가, 처용이 밤늦게까지 놀다가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다리가 넷이구나. 둘은 내 아내의 것인데 둘은 누구의 것인가 하는 그런 노래죠. 그 다음에 향가 중에서 가장 정제된, 가장 발달된 형식으로 볼 수 있는 19체 향가, 제망매가, 찬기파랑가, 안민가 이런 작품들이 대표적이에요. 제망매가는 작년에 배웠었는데 망매를 제하는 노래죠. 망매, 죽은 누이를 추모하는 노래. 그 다음에 찬기파랑가, 기파랑이라는 화랑을 찬양하는 노래. 그래서 이제 시험제 나올 때 모죽질환가하고 찬기파랑가하고 연결돼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안민가는 안자가 편안할 안자고요. 민자는 백성민자예요.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노래. 자, 백성을 편안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임금은 임금답게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신하는 신하답게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각자 자신의 본분을 다하다 보면 나라가 평안해지고 백성도 편안해질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노래입니다. 19체 향가는 9째 줄, 10째 줄을 낙구라고 하는데요. 낙구의 첫머리에는 감탄사가 나타납니다. 작년에 배웠던 제망매가에서도 생각이 나실 거예요. 9째 줄에 감탄사로 시작했었죠. 그래서 이 낙구 부분에서는 화자의 정서가 고조되고 뭐 주제도 나타나고 그런다고 배웠을 거예요. 19체 향가는 수준 높은 서정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망매가나 찬기파랑가 같은 작품은 향가 중에서 가장 예술성이 높은 작품으로 꼽힙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을 해보겠어요. 자, 186쪽에 보시면은 4번을 보시면은 원문이 나오고 그 밑에 현대어 풀이가 나오죠? 네. 잠깐 화면 멈춤을 하시고 읽어보세요. 자, 다 읽으셨나요? 그러면은 책에다가 꼼꼼하게 필기도 해 놓으시고 열심히 공부해 보세요.
간봄 그림에 모든 거자 우리 시름. 간봄은 지나간 봄이에요. 죽지랑이 살아있었을 때, 죽지랑과 함께했던 시간을 뜻하는 거죠. 그때를 그리워하며, 그리워하다, 그림에 그리워하다 이런 뜻인데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표출되어 있어요. 모든 거자 우리 시름, 모든 것이 울게 하는 시름이라고 밑에 현대어풀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화자는 죽지랑을 사모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죽지랑이 죽어서 너무나 슬프죠.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뭐 그렇게 슬퍼할 것 같지 않은데, 화자의 정서를 세상의 모든 것에 투영을 해서 감정이입의 기법을 썼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울게 하는 시름이다. 이거는 기파랑이 아니지. 죽지랑이 죽어서 슬프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모든 것들이 슬퍼한다 이런 얘기죠. 감정이입의 기법이 쓰였습니다. 자, 이거는 팔구체한가라서 모두 8줄로 되어 있는데 두 줄씩 나누면 돼요. 그래서 기승전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긴데요. 죽지랑과 함께했던 과거에 대한 그리움. 그 다음에 아람 나토샤온. 아람은 아름다움을 나타내신, 아름다움은 죽지랑의 아름다움이에요. 외적인 아름다움일 수도 있고 내면의 아름다움일 수도 있어요. 그런 아름다운 인품이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셨던 죽지랑이 이제 세월이 흘러가니까 늙었어요. 그래서 모습이, 즈지는 모습이 이런 뜻이에요. 여기 즈지라는 말은 다음 시간에 배울 동동의 3월에도 나오는데요. 그때는 즈질이라고 나와요. 그때는 모습을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여기서는 즈지니까 모습이 살쭌 디니저. 살쭌은 주름살이에요. 늙어서 생기는 주름살. 디니저는 지는구나, 생기는구나. 그래서 아무리 아름답고 그랬던 사람이라도 나이가 들면 주름살이 생기고 또 나이가 들면 죽기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라짐에 대한 안타까움 혹은 늙음에 대한 안타까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인생무상의 감정을 느낄 수가 있죠. 인생무상은 인간의 삶이 부질없다. 인간의 삶이 부질없다, 헛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죽지랑의 인품을 회상한 거예요. 그래서 기승 이렇게 첫째 줄부터 넷째 줄까지가 과거에 해당이 되고요. 물론 여기 보면은 현재와 연관이 되는 내용도 있지만 대체로 모든 해설에 과거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다섯째 줄, 여섯째 줄, 눈돌칠 사이에는 눈을 돌릴 사이라도 이렇게 나오는데 잠깐이라도, 잠시라도, 맛보옵디 지조리는 만나보기 이루리, 다시 만나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잠시라도 죽지랑과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재회를 소망하는 거죠. 현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낭이여는 죽지랑이여 이런 얘기입니다. 죽지랑이여 그릴 마잠의 여올길 그리운 마잠은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오늘날 마음 심자 우리 마음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그리운 마음이 지나가는 길 그리운 마음이 가는 길. 자, 마음이 간다. 마음이 길을 지나간다. 마음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자, 마음은 추상적 관념이에요. 그거를 마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시각적으로 구체화해서 표현을 했어요. 그리운 마음이 지나가는 길, 이렇게.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의 기법을 썼어요. 이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는 우리가 작년에 황진이 시조에서 기나긴 밤 시간을 한 토막 베어내었다가 사랑하는 사람이 오는 봄밤에 꺼내서 다시 쓰고 싶다. 그런 내용에서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가 적용됐다고 배웠던 기억이 날 거예요. 자, 죽지랑이여 그리운 마음이 지나가는 길 다봇 마잘의 잘밤 있으리. 다봇은 다북쑥이라고 해석이 나오는데요. 쑥이 이렇게 막 무성한 거예요. 쑥이라는 식물이 있어요. 쑥이 막 무성하게 자라는데 마잘은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다북쑥이 우거진 마을에서 이 다북쑥이 우거진 마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함축적 의미를 저승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여기 보면은 험하고 삭막한 이승이라는 해석도 나오긴 했지만 저승 혹은 무덤 혹은 죽음의 세계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승, 죽음의 세계 혹은 무덤.
자, 저승에서 잘밤 이시리. 잘은 자다 이 말이에요. 밤에 잠을 자다 할 때 자다라는 뜻인데 그 앞에 함께라는 말을 붙여줘서 해석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승에서 함께 잘 밤이 있으리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저승에서 죽지랑을 만날 것이라는 확신. 저승에서 죽지랑을 만나서 함께 잘 거다 하니까 확신. 그래서 윤회사상이 드러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것을 서리적으로 이시리를 있으리까 이렇게 해석한다면 즉지랑에 대한 그리움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보통 1번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승에서라도 꼭 다시 만날 거를 확신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 중심 내용, 죽어서 죽지랑과 다시 만나기를 바람, 미래.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맨 밑에 보면 양주동역 이렇게 쓰여 있는데 자, 우리 향가 문학을 해석하신 대표적인 학자분에는 두 분이 계세요. 양주동 박사님하고 김한진 박사님. 그런데 이 두 분의 해석이 아주 같은 경우도 있지만 좀 다른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세부적인 내용이 다를 수는 있어도 전체적인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아무튼 우리 교과서에서는 양주동 박사님의 해석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걸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나간 봄을 그리워하니 모든 것이 울면서 씨름하는구나. 아름다움을 지니셨던 모습이 주름살이 생기셨구나. 눈 깜짝할 사이에 잠시라도 다시 만나 뵙고 싶구나. 죽지랑이시여 그리운 마음이 지나가는 길 저승에서 함께 만나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 모르시면요. 반복해서 한 번 더 보시고요. 네. 자, 우리가 내용을 봤으니까 OX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해요. 1번, 화자는 죽지랑과 함께 했던 시간을 그리워하고 있다. 동그라미죠.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흐름에 따른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것도 동그라미죠. 화자와 대상은 지금 같은 공간에 있다. 같은 공간 아니죠. 다른 공간이에요. 화자는 지금 이승에 있고 대상은 지금 저승에 있으니까요. 네.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화자의 두려움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물론 사람들이 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 그런 마음이 직접적으로 더 드러나 있지는 않죠. 그래서 X예요. 그래서 1번, 2번은 동그라미, 3번, 4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죽질환가에 대한 핵심 사항입니다. 앞에서 다 얘기했었는데요. 팔구체항가고 성격은 추모적, 예찬적, 서정적이다. 추모적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을 그리워한다는 뜻이고요. 예찬적이라는 것은 기파랑이 아니지. 자꾸 창기파랑가가 생각이 나서 죽지랑을 예찬한다, 찬양한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서정적이라는 말은 지금 죽지랑을 그리워하기도 하고 죽지랑이 죽어서 슬퍼하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하죠. 이런 인간의 모든 감정, 서정이 뒤집으면 정서예요. 인간의 감정을 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재는 죽지랑의 인품, 주제는 죽지랑의 인품에 대한 사모와 그에 대한 추모, 특징은 화랑의 세계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그랬는데 요거는 그냥 패스해도 될 것 같고요. 주술성이 없는 순수 서정시로 대상에 대한 추모의 정이 극진하다. 자, 여기 주술이란 말 모르는 친구들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주술이란 말의 뜻 사전에 나온 거 그대로 옮겨놨어요. 불행이나 재해를 막으려고 주문을 내거나 술법을 부리는 일 또는 그 술법.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쁜 일이 닥쳤을 때 그거를 면하게 해달라고 빌면서 주문을 외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하기도 하고 그런 거를 주술성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PDF 파일을 다 내려받기를 하셨죠? 자, PDF 파일 중에서 모죽질환가 드고 이렇게 학생용이라고 쓰여진 거 그거를 갖다가 준비하세요.
자, 모죽질환과 지은이는 득오라는 화랑입니다. 득오라고도 하고 득오곡이라고도 하는데, 자, 여기 배경설화가 나오죠. 배경설화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뭐 배경설화의 내용이 어땠는지 시험에 나오지는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 작품의 의. 자, 여러분들 학습지를 보면은 밑줄이 빈칸이 있을 텐데요. 거기를 이걸 보고 채워놓으세요. 서정시로서의 의. 화랑을 기리고 그리워하는 노래로서 죽지랑에 대한 사모의 정과 인생무상의 정감이 줄을 이루고 있다. 주술성이나 종교적인 색채가 다른 작품에 비해 현저하게 적다는 점에서 순수 서정시의 단계로 진일보한, 진일보는 한 걸음 나아간 더 발전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의미로의 의, 삼국 통일의 위협을 완수하는 데 공을 세웠고 이후 여러 대에 걸쳐 대신으로서의 존경과 찬미를 한몸에 받았던 늙은 화랑의 쇠잔한 늙고 약해진 모습을 안쓰러워하는 득오곡의 심정에서 득오라고도 하지만 득오곡이라고도 해요. 심정에서 삼국을 통일한 이후 화랑도가 실세하여 실세는 세력을 잃어가는 세력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세력을 잃어가는 과정을 암시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역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작품이다. 그 다음에 여성화자의 전통. 물론 여기 이 글을 지은 이는 명백하게 남성이에요. 드고라는 사람은 명백하게 남성인데 죽지랑을 이렇게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정을 절절히 나타냈잖아요. 그래서 화자를 여성처럼 해서 나타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 정철의 삼위인곡, 송미인곡에서도 그 흐름이 통한다 그랬어요. 송강정철은 틀림없이 남성이지만 삼위인곡이나 송미인곡에서는 여성 화자를 내세워서 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사모의 정을 절절한 마음으로 표현을 해내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비슷하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 시는 학습지에 보면 3번 추모시로 본다면, 4번 사모시로 본다면 그랬는데 사모시보다는 추모시에다가 더 중점을 두시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추모시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4번도 알아두시면 뭐 나쁠 건 없지만 3번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밑줄 위에다가 빈칸을 채워보세요. 첫째 줄, 둘째 줄은 사별에 대한 슬픔. 셋째, 넷째는 살아생전 임의 모습을 회상한다. 다섯째, 여섯째는 재회에 대한 전망. 일곱째, 여덟째는 재회의 확신. 죽지랑이 죽자 그를 추모하며 지은 노래다. 죽지랑과 함께 간범을 그리워하며 죽지랑이 죽고 없는 현재의 시름을 말하고 죽지랑을 그리워하며 다시 만나기 위해 여울길을 노래하여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며 죽지랑에 대한 추모의 정을 극대화하고 있다. 자, 3호시로 본다면 돌이킬 수 없는 봄의 회한은 후회하고 슬퍼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죽지랑의 늙음에 대한 안타까움, 죽지랑에 대한 그리움, 죽지랑을 만날 수 없음에 대한 탄식과 소망. 위에서 본문 해석했던 거랑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3번 추모시로 본다면 그거 위주로 더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다른 해석이거든요. 4번은. 전체적인 뭐 내용은 뭐 죽지랑을 그리워한다. 그런 내용은 같습니다만 죽지랑이 살아있을 때 드고가 이 노래를 지었다고 본다면 이 노래는 지나간 봄을 그리며 시름에 젖고 또 죽지랑의 아름답던 모습이 쇠함을 바라보는 드고의 안타까움과 그리움의 정서가 작품의 주된 정조를 형성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정리사항 추모시로 볼 경우, 사모시로 볼 경우 위에서 나온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놨어요. 여러분들은 추모시로 볼 경우로 더 중점을 두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밑줄을 채워주세요. 자, 그 다음 핵심 정리입니다. 아까 했었는데 팔구체항가, 성격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주제도 아까 얘기하고 의의를 한번 읽어보겠어요. 주술성이나 종교적 색채가 전혀 없는 개인의 정회, 감정이 깃든 순수 서정시다. 팔구체항가로서 낭도의 세계, 화랑의 세계를 보여준다. 죽지랑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불교의 윤회 사상이 드러나 있다. 삼국 통일 후에 화랑도가 실세, 세력을 잃어가는 과정을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여성적인 감정 표현을 보여주는 순수 서정시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팔구체항가로
2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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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구로 구성되고 마지막 2구의 첫머리가 감탄사로 시작되면서 시상이 마무리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낭이요. 이게 감탄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패스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영탄법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영탄법하고 감탄사하고 같은 건 아니니까 요거는 조금 패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형성평까지 내려받게 하신 거 있죠? 화면 멈춤을 하시고 문제를 잠깐 풀어보세요. 자, 밑에 해답이 나와 있어요. 해답이 나와 있어서 문제는 풀 수가 있는데, 자, 거기에 그 네모 안에 나온 시조는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반중 좋은감이 고와도 보이난다. 상위에 있는 반중은 상위에 있다 이런 뜻인데 해석 안 해도 돼요. 좋은감은 일찍 익은 일찍 붉게 익은 감이라는 뜻인데 이것도 일찍은 빼버리고 그냥 빨갛게 익은 감이 곱게 보이는구나. 요 정도로만 해석하시면 돼요. 유자는 아니라도 품고 감직도 하다마는. 자, 여기 중장에 중국 고사가 나와 있어요. 중장에 중국 고사가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중국 고사지 하겠지만 옛날에 중국에 육적이라는 효자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육적은 효자의 이름이에요. 육적이 부모님이 귤을 좋아하셔가지고 귤만 보면은 품고 가서 부모님한테 드렸다는 그런 옛날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인용한 건데 유자는 아니지만 유자하고 귤하고 사실 다른데 여기서는 그냥 유자와 귤을 같은 걸로 봤어요. 유자는 아니지만 품고 감직도 하다마는 품고 가봐야 반가워할 사람이 없으니 자, 반가워할 사람이 부모님인데 부모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감을 좋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품고 가고 싶지만 품고 가봐야 부모님이 안 계시니 돌아가셨으니 글로 서러워하나이다. 그것으로 인하여 슬프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주제가 뭐냐 하면은 풍수지탄인데요. 풍수지탄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효도할 수 없는 슬픔을 뜻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효도할 수 없는 슬픔을 뜻해요. 네, 간단하게 그냥 자, 시조를 해석을 다시 해볼게요. 붉게 익은 감이 곱게 보이는구나. 유자는 아니지만 품고 감직도 하다마는 유자를 품고 가서 부모님한테 드렸던 사람은 옛날 중국의 육적이라는 효자라고요. 품고 가봐야 반가워할 사람이 없으니 그것으로 슬프구나. 그것이 슬프구나. 자, 답은 1번인데요. 윗글과 모두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이 부재한다. 부재한다는 것은 있지 않다,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윗글은 죽지랑이 없는 거고요. 부재하는 대상이고 여기 박일로의 시조에서는 부모님이 부재하는 대상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2번 재회에 대한 화자의 소망이 드러나 있는 건 윗글 모죽지랑가고요. 죽음의 세계가 지시되어 있는 거는 윗글 모죽지랑가죠. 다북숙 마을 그 부분이 죽음의 세계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대상의 늙은 모습이 드러나 있다. 주름살이 있다라고 나온 모죽질환가가 해당이 되고요. 보기와 달리 윗글은 고사를 인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고사를 인용한 것은 여기 지금 박일로의 시조죠. 사실 박일로의 시조 그냥 쓱 읽으면 이게 무슨 중국 고사가 나왔나?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수업을 안 받으면 알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두째 줄에 중장에 중국 고사, 육적의 획일 고사가 나왔다는 거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2번 4단 구성이라고 그랬으니까 아까 틀린 거고 쭉 보시면은 계절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된다. 시간의 흐름인데 여기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계절감은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X가 되겠죠. 그래서 답을 5번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그림에 그리워하다. 여기에 나오죠. 화자가 간봄을 그리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 해답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죽시랑과 함께 했던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윗글에서 땡땡은 죽지랑의 늙은 모습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화자의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살쯤 뒤니죠. 이 부분이 되겠죠. 자, EBS에 문제 나온 거 몇 개 문제를 한번 해봤어요.
예, 모죽질한가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동동을 공부하도록 할 거예요. 동동을 미리 예습해 보시면 좋겠죠. 어, 이게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의 얼굴을 마주보고 수업을 해야 좋은데 노트북 화면을 보고 수업을 하려니까 좀 상당히 어색하고 말도 좀 버벅대는 것 같고 그런데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세요. 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